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 주거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고 야간에 절취 행위를 하였다면 야주절이 된다. 틀렸죠? 야주절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야간에 행해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 습벽의 발현이란 말은 상습성을 얘기하는데 상습성은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요 자동차 불법 사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의 일종인 상습절도죄에 흡수시켜버리고 맙니다. 흡수되지 않는다. X. 자, 절도 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폭행,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다면 334조의 준강도가 되는데요. 이 준강도는 333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흉기를 즉 폭행 협박을 가할 때 흉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수강도가 됩니다. 그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폭행 협박을 가할 때 흉기를 들지 않았다면 흉기가 없다면 단순 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흉기를 들었다면 특수강도, 안 들었다면 단순 강도의 준강도가 됩니다. 4번.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모든 강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준강도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X. 자, 8번입니다. 해상 강도죄를 묻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해경 승진 시험이기 때문에 해경 승진 시험이기 때문에 해상 강도죄를 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해상 강도죄의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공범이 될 수 있다. 맞죠? 공동정범은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거나 하면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해상, 자, 왜곡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입니다. 그러면 국내 선박이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해상 강도죄를 범했을 때는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이 피해자가 국내 선박이기 때문에 보호주의에 따라서 즉 형법 제6조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340조 이 해상 강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상습범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X.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했을 때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 이제 형법 조문이죠. 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 갑니다. 위조 유가증권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죠. 위조 유가증권은 뭡니까? 절대적 금제품이죠. 이것도 몰수되기까지는 점유자, 소지자, 점유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훔쳐가면 절도죄다. 이런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강도범행 이후에도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상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도 상해의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다소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도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도 중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디귿번. 자, 방에서 A를 살해했다. 영득의사가 생겨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즉 살해할 때는 영득의사가 없었습니다. 살해하고 나서 영득의사가 비로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4시간 30분 후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판례는 사자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점유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번. 이것은 앞에서 풀었는데 절도 습벽의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성을 얘기한다고 했고 이때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무거운 죄인 상습절도죄에 흡수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요죄 일조가 되는 것이지 따로 자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동그라미. 자, 10번입니다.
자, 해경 3차 문제입니다. 자, 강도죄의 구성 요건이 실현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즉, 강도죄가 되는 것을 골라라 이런 말입니다.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날치기는 본질적으로 절도라고 했는데요. 자,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가방을 꽉 붙잡고 가는 바람에 손가락이 골절상을 입었다. 이건 뭐죠? 뭡니까? 이 상해는 우연히 가해진 거잖아, 그렇죠? 본질적으로 날치기는 절도라고 했기 때문에 탁 낚아채니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꽉 붙잡는 바람에 손가락에 골절성을 가한 것은 우연히 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도라고 볼 수가 없고 절도에 불과할 뿐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강도가 되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봤어요. 강도죄 안 됩니다. 자, 2번. 신경 안정제는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약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가져갔는데 이거 뭐로 봤습니까? 요 약물 탄 것은 요 폭행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폭행의 수단. 그래서 폭행의 수단으로 졸음을 빠지게 하고 그 틈을 타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 강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 강간범이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에 그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다 할 때 뭐가 됩니까? 봐봐요. 강간할 목적으로 반항을 억압했다. 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했다. 이 강도잖아. 즉 강간 중의 강도입니다. 강간 중의 강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신분이 바뀐다 그랬어요. 신분이 강도로 바뀝니다. 강도. 그래서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남성의 본능이 뭐죠? 하던 강간을 마저 해야지 재물을 뺏고 강간을 안 합니까? 강간하려고 온 놈인데. 그래서 탈취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강간을 해버리죠. 그래서 강도 강간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주점 도읍이 윤락행위 합의하여 윤락행위 도중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폭행을 했는데 이 폭행 가한 것이 강도죄의 고의가 아닙니다. 강도하려고 하는, 즉 강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화딱지가 나서 팬 겁니다.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현금을 가져간다고 할 때 가져가려고 폭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폭행과 현금을 가져간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어요. 인과관계도 없고 강도죄의 고의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X죠. (1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물색하던 중 그랬어요. 자,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게 뭐죠? 날치기죠. 날치기 확 낚아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1번 요 판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판례예요. 판례번호 똑같죠? 이 판례랑 판례번호 똑같을 거예요. 쭉 내려오면 여기 우연히 가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절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날치기 수법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라면 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강도치상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절취를 했습니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는데 예상하였다고 볼 수가 없어서 예상이 가능했죠. 그렇죠? 절도를 공모했다면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놈은 들어갔습니다. 이때 발각됐습니다.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 잡아가세요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는 놈도 당연히 이런 발각된다고 한다면 폭행으로 때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능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치상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강도치상죄다. 맞죠? 3번 을나무로부터 빼앗고 병렬을 강간하였다면 이것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달라도
강도 강간죄가 된다는 것이, 즉 강도 중에 강간했기 때문에 강도죄 객체와 강간죄 객체가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죄가 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채무 면탈 의사로 사건자를 살해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이 됩니다. 1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합동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에 한 명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 근데 나머지 범인도 얘기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그 나머지 범인에 대해서 역시 준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아니, 이 죄책을 지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예견 가능성이 전제가 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죠. 가리지 않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보시게 되면 얘기할 때에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한 사람이 지금 상해를 가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체포 면탈을 목적 절도를 공모했는데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면 이 사람 무슨 죄가 돼요? 이 사람은 준강도 상해가 되는 거예요. 준강도 상해. 자, 이때 나머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이 사람도 준강도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준강도 치상죄가 된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살인죄라면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이 사람은 준강도 살인죄가 되고 나머지 사람은 준강도 치사죄가 되는데, 그래서 직접 찌른 자는 상해죄, 한 사람은 상해죄, 다른 사람은 치사죄가 되는데 이 상해죄와 치상죄는 형량이 같아요. 형량이 같아서 상해로 가요. 상해로. 치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색깔 칠하세요. 자, 2번.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 기수 여부를 갖고 논하고, 2번.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가 착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할지라도 지금 절도죄의 착수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준강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준강도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 하나, 폭행죄 하나 플러스 경합범이 됩니다. 만약 착수 이후라고 한다면 준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착수 이전이기 때문에 준강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자, 4번은 풀었는데 폭행 협박을 가할 때 흉기를 휴대를 했다면 이것은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됩니다. 흉기를 들지 않았다면 단순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목적범이고요.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되고요. 자, 준강도의 폭행 협박은 강도죄처럼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둘 다 억압을 할 것을 요합니다. 최협입니다. 최협의 폭행 협박이기 때문에 강도죄와 똑같아요. 정도가 똑같습니다. 절도가 했다면 상경이 되죠. 강도가 했다면 경합범이 되고요. 14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자, 반항을 억압했죠. 재물을 탈취했죠. 그치? 그럼 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강도하기 위하여, 강도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을 제압해버렸기 때문에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 강간하겠다고 폭행 협박하고 지금부터는 강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폭행 협박을 또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강간을 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해서 제압을 해버렸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는 새로운 폭행 협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제압되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된다 하면 틀립니다. 자, 팁 준 사건 아시죠? 팁이라고 주었을 때는 영덕의사가 없어요.
이 돈에 대한 영득 의사가 없단 말입니다.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강도죄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강도는 영득죄이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팁 준 사건은 희롱하기 위하여 팁을 준 것이지 영득하려고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팁에 대해서는 강도죄가 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치기 우연히 가해졌다. 절도이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치상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도를 마쳤다는 말은 절도가 종료되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절도 기회가 아니고 절도가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폭행을 가한 것은 절도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의 기회 행해진 폭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준강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여기까지 합니다.